안녕하세요. 예, JJ에서 성형외과 김학영. 홍진주입니다. 오늘은 이마 축소라는 주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마 축소라는 게 그 비슷한 같은 수술에서 목적이 좀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마 축소의 일반적인 목적은 그 모발 이식을 대신해서 이마를 좁게 만드는 거예요. 주로 이제 젊은 사람들에 있어서 이 두피를 아래쪽으로 끌어내려서 이마를 좁게 만드는 이마 축소가 있고요. 중년 이후에 처진 눈 개선을 위해서 이마 축소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제 이걸 이 눈썹 거상 또는 헤어라인 리프팅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이마 축소라는 개념입니다. 이마를 좁게 만들기 위해서는 요 뒤쪽에 이마 요게 네. 요렇게 머리를 이렇게 다 삭발을 하면은요. 이 뒤쪽 부분, 이 정수리, 여길 정수리라고 그러죠. 이 뒤쪽에 후두부 쪽의 뒤쪽 부분에 이렇게 약간 주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거긴 항상 이 두피에 여유가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렇게 고개를 숙였다 펴기 위해서. 그래서 항상 이 두피는 다소 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략 요 헤어라인 아래쪽, 헤어라인 아래쪽에 대개 한 1 내지 2cm 정도를 머리카락이 없는 이마를 제거하고 이 뒤쪽에서 이 머리카락이 있는 두피를 끌고 와서 이마를 좁혀주는 방법 많이 사용하고요. 효과도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이 하나 있고요. 중년 이후에 이렇게 처진 눈이 되거든요. 이게 눈이 처진다는 게 결국은 이마와 눈썹이 아래쪽으로 내려와서 코 있는 부분에서는 더 이상 내려가지 못하니까 코부의 위쪽 부분에 가로주름이 생기고 눈의 위쪽 부분에 이런 가로주름이 생기게 되는 거거든요. 이런 중년 이후에 생기는 처진 눈을 위쪽에서 이마를 끌어올려서 펴주기 위해서 사용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보통 처진 눈 개선을 위해서는요, 이마 축소가 아니라 내시경 이마 거상을 많이 사용하는데요. 문제는 이 거상 후에 이마가 너무 넓어진다는 단점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그 효과는 좋지만 효과가 자연스럽고 이 처진 눈을 개선하는데 내시경 이마 거상은 매우 좋은 효과를 가지고 있지만 이마가 넓어진다는 가장 큰 단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용이 좀 제한이 되죠. 그 눈처짐을 이마 거상 말고 다른 방법, 예를 들어서 눈썹파 거상이나 이렇게 상안검 성형을 하면 이게 그 이 눈 자체의 처짐은 개선이 되지만 이 앞쪽 부분, 그러니까 이 눈처짐은 개선이 되지만 이 눈 주변에 미간 부분 또 관자놀이 부분은 오히려 더 주름이 더 많이 생기는 문제가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중년에 있어서도 중년의 눈처짐을 개선할 때도 이마가 좀 넓더라도 이마를 줄이면서 할 수 있는 이마 축소 거상이 요즘에는 많이 사용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이마 축소 거상이 이마를 줄이는 방법으로도 효과가 있고 또 이마를 넓히지 않고 눈썹과 미간을 끌어올리는 처진 눈의 그 해결 방법으로도 사용이 되거든요. 그런 부분이 이제 디테일하게 어떻게 다른지 오늘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내시경 이마 거상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매우 효과적인 이마 리프팅 방법이죠. 그리고 절개를 최소화하면서도 눈처짐, 눈썹 처짐, 그리고 이마의 주름을 동시에 개선할 수 있는 아주 만능 수술입니다. 하지만 이 수술에도 단점, 한계점이 존재하는데 첫 번째는 우리 홍 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이마를 찌그러진 이마가 펴지는 형식으로 이마를 당기기 때문에 이마가 좀 넓어질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일부 환자에서 수술 후에 이마나 정수리 부위에 감각 이상이나 불편감이 나타날 수 있다는 이런 점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시경 이마 거상술은 임상에서 의사가 직면하는 두 가지 핵심 과제가 이 이마가 넓어지는 문제 그리고 이상 감각의 문제인데 우리 이마가 넓어지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이 바로 이마 축소 거상술이고요. 그리고 수술 후에 이마와 정수리 부분에 나타나는 감각 이상 또 이제 환자가 가장 불편해하는 증상 중에 하나인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 개발된 것이 듀얼 플레인 내시경 이마 거상술입니다. 오늘은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부분 거상 후 이마 넓이의 변화가 그렇게 크지 않아 대부분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원래부터 이마 넓이에 컴플렉스가 있다거나 아니면 실제로 이마가 넓은 분들의 경우라면은 일반적인 내시경 이마 거상술만으로는 조금 아쉬울 수 있습니다. 이런 분들을 위해 고안된 것이 바로 내시경 이마 축소 거상술입니다. 이마를 줄임과 동시에 거상 효과도 함께 얻을 수 있는 방법인데요. 내시경 이마 축소 거상술의 적응증을 보시면 기본적으로 일반 내시경 이마 거상술의 적응증과 유사합니다. 눈썹이 아래로 처진 눈썹 하수가 있는 분, 그리고 이마와 깊은 주름을 눈 처짐과 함께 개선하시고 싶으신 분, 그리고 미간에 내천자 주름이 있으신 분, 여기에 추가로 한 가지가 더 있는데요. 이것을 개선하고 싶으신 분들 중에 이마의 길이가 약 6.5cm 이상으로 이마 축소가 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분들에게 있어서 이마 거상도 하고 이마도 축소를 할 수 있는 그런 수술 방법입니다. 이제 내시경 이마 축소 거상술의 수술 과정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절개 및 디자인입니다. 일반적인 이마 내시경 거상술과 가장 큰 차이점이 여기서 시작되는데요. 이마를 축소하기 위해서는 피부를 실제로 잘라내야 됩니다. 피부를 절제해야 되기 때문에 헤어라인을 따라서 절개를 진행을 하게 되고요. 절개 흉터가 눈에 띄지 않게 하기 위해서 헤어라인에 따라 지그재그 방식으로 절개 디자인을 합니다. 이렇게 하면 흉터가 모발 사이에 자연스럽게 숨어 들어가고 시간이 지나면 흉터가 흐려져서 거의 흉터가 보이지 않습니다. 절개 후에는 박리 단계가 진행이 되는데요. 이 과정은 기존 내시경 이마 거상술과 동일한 방식으로 진행을 합니다. 절개 부위로 내시경과 특수 기구를 삽입해서 이마 조직의 박리를 진행을 하고요. 그리고 이 과정에서 눈썹을 바닥에서 분리를 하고 미간 주름을 형성하는 눈살근과 추미근을 노출시킵니다. 그리고 이때 상안화 신경과 상활차 신경을 조심해야 되고요. 그리고 역시 안화 인대를 끊어줘서 이마 조직이 자연스럽게 이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야 합니다. 박리가 다 완료된 후에는 실제로 이마 축소 단계로 들어갑니다. 계획한 이마의 축소 양만큼 헤어라인 쪽 아래 피부 피판을 절제하는데 일반적으로는 한 1에서 2cm 정도 이마 조직을 제거하게 되고요. 이 수치는 수술 전 계획 단계에서 환자와 충분히 상의를 해서 이마의 길이, 헤어라인의 모양, 그리고 거상 정도를 종합해서 결정하게 됩니다. 이마 축소와 거상이 완료되면 피판을 고정하고 봉합하는 마무리 단계를 시행하게 되는데 여분의 피부를 잘라낸 후에 목표한 거상 정도와 축소 정도에 따라 피판의 위치를 조절합니다. 이때 고정은 엔도타인 혹은 봉합살을 이용하게 되고요. 마지막으로 절개 부위를 미생 봉합하여서 수술을 마무리합니다. 헤어라인에 따라 지그재그로 봉합하기 때문에 흉터는 거의 보이지 않게 되고요. 우리 이마 축소술과 이마 축소 거상술의 차이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두 수술 모두 헤어라인 절개를 통해서 이마를 줄인다는 공통점이 있지만 박리의 범위에서 차이가 납니다. 이마 축소술 같은 경우에는 헤어라인 절개 후에 이마를 줄이는 것이 주된 목표이기 때문에 앞에서 얘기한 이마 쪽의 박리는 생략한 채로 두피 쪽만 박리해서 두피를 앞으로 전진시켜 이마를 축소시킵니다. 반면에 이마 축소 거상술은 앞에서 설명한 대로 이마 부분에 박리를 추가해서 이마와 눈썹 조직을 거상하면서 이마를 축소시키는 방법으로 수술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제 가장 걱정하시는 부분 중에 하나가 절개가 아무래도 내시경 이마 거상술에 비해서는 길기 때문에 흉터가 어떻게 되나요? 제일 걱정을 많이 하십니다.
실제 이마 축소 거상술 시행 후에 6개월 지난 사례를 보시면 헤어라인에 따라 지그재그로 디자인된 흉터가 모발 사이에 숨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흉터는 점점 옅어지게 되고 또 머리카락이 이 흉터를 좀 어느 정도 가려주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거의 흉터가 식별되지 않습니다. 네. 여기 이제 흉터 자세히 보시면은 요게 이제 흉터. 이제 되게 이렇게 지그재그하게 하고 그래서 이 흉터의 아래쪽에도 머리카락이 나고 그렇죠. 그렇지만 이제 흉터 자체가 아예 없을 수는 없는 거죠. 이제 보통 그 헤어라인 주변에다가 이렇게 모발 이식을 하죠. 그게 이제 이마 축소 대신해서 이제 모발 이식을 하죠. 대략 한 2cm 정도 이 정도 하려면은 최소한 모수가 한 2,000모에서 한 3,000모 정도는 하시고 아마 나중에 좀 부족하다고 조금 더 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상대적으로 이마 축소의 경우에는 이 정도의 모수를 그냥 모발 이식 없이 줄일 수 있다는 면이 장점이 되겠죠. 근데 요즘에는 이렇게 비절개 모발 이식하는 방법이 뭐 한 300모 정도 뭐 이렇게 소규모로도 가능하니까 비절개 모발 이식을 이 흉터 주변에 이렇게 한 따라서만 하면 되니까 한 300모수 정도, 300모낭 그 정도만 이렇게 심어주더라도 흉터가 생각보다 많이 그냥 수술을 그러니까 모발 이식을 추가로 하지 않아도 않아도 되지만 그러니까 추가로 이렇게 한 300모 정도의 가벼운 모발 이식을 비절개로 하시면은 이 흉터가 좀 더 잘 가려지는 장점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 3,000모 정도를 통해서 모발 이식을 하게 되면은 훨씬 더 흉터는 없는 장점이 있긴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네. 네, 오늘 제가 두 번째로 말씀드릴 거는 이제 듀얼 플레인 내시경 이마 거상술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존 이마 내시경 거상술은 매우 좋은 수술이지만 또 다른 한계점이 이마와 정수리 부위에 이상 감각과 두통을 겪는 분이 꽤나 있다는 겁니다. 시간이 지나면 대부분 좋아지시기는 하지만 이게 좋아질 때까지 환자들이 좀 불편감을 느끼는 경우가 많아서 이 감각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박리층을 기존과는 좀 다르게 하는 아이디어에서 나온 수술 기법입니다. 이제 이마와 정수리 감각 이상이 이제 대부분 회복되는 증상이긴 합니다. 그래서 큰 문제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완전히 회복되기까지 조금 불편감을 많이 느끼시는 분들도 종종 있습니다. 이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이제 요 수술 방법이 나온 건데요. 이런 고민들은 이제 저뿐만이 아니라 이제 여러 선생님들의 고민이었고 이제 여러 참석한 성형외과 학회에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듀얼 플레인 이마 거상 술에 대한 다른 선생님들의 연구 결과와 발표를 듣고 저희도 근래에 적용하고 있는 수술법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마 거상 수술 후에 감각 이상이 발생하는 걸까요? 해부학적으로 보면은 이마 거상술 시에 이마 조직을 위로 당기게 되면 그 안에 있는 감각신경이 늘어나면서 신경이 일시적으로 마비되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고 이때 신경이 당겨지면서 이제 굵은 가지가 이 딱딱한 뼈와 맞닿게 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신경이 뼈라는 딱딱한 구조물에 직접 눌리거나 마찰이 되면 신경 압박이 더 심해지고 이런 환경은 이상 감각과 통증이 더욱더 잘 발생할 수 있는 조건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중평면 듀얼 플레인 내시경 이마 거상술의 과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절개 위치는 기존의 내시경 이마 거상술과 동일합니다. 헤어라인 약간 뒤쪽에 내시경이 들어갈 수 있는 약 1에서 2cm 정도의 작은 절개를 한 4개에서 5개 정도 만들게 되고요. 박리 방법 역시 기존 방식과 동일하게 내시경과 내시경 수술을 도울 수 있는 특수 이마 거상술용 기구를 삽입해서 눈썹까지 이렇게
박리를 진행하게 됩니다. 기존 내시경 이마 거상술의 박리층은 이제 눈썹 근처까지 골막 아래로 박리를 하고 이제 눈썹 근처에서 골막을 분리하고 여러 조작들을 가하는 수술 방식이었습니다. 이제 이와 다르게 이중평면 내시경 이마 거상에서는 박리 범위는 이제 눈썹까지로 이렇게 유지하되 위치에 따라서 박리층을 조금 전환하는 방식입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미간 부위와 이마의 중간 부위까지는 기존과 동일하게 골막 아래로 박리를 진행을 합니다. 그러나 감각신경이 주행하는 부위는 이마 중간쯤에서 골막 위로 박리를 전환하는 방식입니다. 여기서 이제 기존에는 여기까지 골막 하 박리를 다 했다고 치면은 이중평면 술기는 이제 요 부분에서 감각신경이 있는 요 부분에서 골막 위쪽으로 박리를 전환하는 방식입니다. 핵심 메커니즘은 신경이 지나가는 바닥 쪽에 골막과 일부 연부 조직을 남겨두는 겁니다. 이 쿠션 역할을 하는 조직 덕분에 신경이 뼈와 맞닿지 않게 됩니다. 박리층 전환 이후에 기존 수술과 동일한 단계들을 진행합니다. 내시경으로 시야를 확보한 상태에서 추미근과 눈쌍근을 노출시킨 후에 절개를 하고요. 이 근육들을 처리함으로써 미간 주름의 원인을 직접적으로 해결하게 되고 또한 아나 인대를 절개해서 조직이 자유롭게 상방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줍니다. 박리와 인대 절개, 근육 조작을 완료한 후에 상방 견인하고 고정의 단계로 넘어가게 되는데 고정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엔도타인과 본터널링 방식이 있고요. 엔도타인은 두개골에 심는 흡수성 고정 장치를 이용하는 방법이고 본터널링은 봉합살을 이용해서 고정하는 방식입니다. 두 방법 모두 효과적인 방법이고요. 환자의 상태에 따라 고정 방법을 결정하게 됩니다. 기존의 방식과 이 역시 동일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술 내시경상에서 비교를 해드릴 건데 듀얼 플레인 이마 눈썹 거상술은 이마의 중간 부분에서 골막을 절개를 하게 되고요. 기존 방법은 거의 눈썹까지 가서 골막을 절개하게 됩니다. 이렇게 절개를 한 모습이고요. 듀얼 플레인은 이마의 중간 부분, 기존의 방법은 눈썹까지 간 후에 골막을 절개하게 됩니다. 듀얼 플레인 이마 거상술은 바닥에 골막을 이렇게 붙인 채로 박리를 진행하게 되는 거고요. 기존의 방식은 바닥에 골막 없이 뼈만 남게 됩니다. 골막을 바닥에 깔고 박리가 진행이 되면은 요 신경들이 뼈에 얹힌 구조가 아니라 부드러운 골막이라는 쿠션에 얹힌 구조가 되게 됩니다. 반면에 기존 방법은 골막을 완전히 들어 올려 뼈가 노출된 상태이고 신경은 뼈 위에 직접 놓이게 됩니다. 신경 아래에 남겨진 골막이 마치 푹신한 이불처럼 이 신경들을 감싸주게 되고요. 딱딱한 뼈 위에 직접 놓이는 것이 아니라 부드러운 골막 위에 놓임으로써 신경의 압박을 훨씬 덜 받게 됩니다. 이 이불 효과가 듀얼 플레인 이마 거상 수술의 술기의 핵심 메커니즘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단순해 보이는 개념이지만 이 작은 차이가 수술 후에 환자의 불편감을 줄이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감각 이상을 줄이는 측면에서 듀얼 플레인 이마 거상에 유리한 점이 하나 더 있습니다. 기존의 이마 거상은 이 신경들이 존재하는 골막 상층에 박리가 없기 때문에 신경이 특정 부위에서 집중적으로 늘어나서 신경의 장력이 한 곳에 집중되고 압박과 허열이 심해져서 이상 감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건데요. 반면에 듀얼 플레이는 이만큼의 골막 상 박리가 이루어지게 되면서 신경이 조금 더 넓은 범위에서 늘어나게 돼서 아무래도 허열이라든지 장력이 좀 줄게 됩니다. 고무줄의 비유를 하자면 고무줄을 한 점에서 잡아당기면 그 지점에서 끊어지기 쉽지만 여러
지점에서 고르게 잡아당기면 훨씬 더 잘 버티는 것과 같은 원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경도 마찬가지로 장력이 분산될 때 손상의 위험이 줄어듭니다. 마지막으로 듀얼 플레인 이마 거상술의 추가적인 장점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이 바닥에 남아있는 골막이 단순히 신경을 보호하는 역할에 그치지 않고 눈 붓기를 억제해주는 역할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기존의 방식에서는 골막이 완전히 박리되므로 수술 후에 조직액이 안과 주변으로 흘러내려 눈 주변의 붓기가 심할 수 있는데, 반면 듀얼 플레인 방식에서는 이 바닥에 골막이 남아있어서 조직액의 하방 이동을 어느 정도 막아주는 효과가 있다. 그래서 이런 물리적인 장벽 때문에 눈 붓기에서도 좀 막아주는 효과가 있어서 일상 회복이 조금 더 빠른 효과가 있습니다. 네. 사실 조금 내용이 조금 어려우실 건데, 기본적으로 어떤 개념이냐면 그 이마 거상하는 데는 두 가지, 그 이마 거상 했을 때 두 가지 고민이 있단 말이죠. 하나는 이마가 너무 넓어지는 거. 그거는 이마를 축소하는 방식으로 해결을 하고, 또 하나는 감각이 좀 둔하다. 그게 한 2, 3개월 갈 수가 있거든요. 그걸 어떻게 하면 좀 덜 하게 하는지. 예, 그게 이제 목표고, 그때 바로 눈썹 바로 위쪽에 있는 이 신경을 요렇게 이 주변에 있는 골막으로 잘 싸서 부드럽게 잘 보존해준다, 이런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근데 이게 이불이 아니라 요 같은데? 요요. 네. 이불이 아니라 요지, 이렇게 깔고 있으니까, 신경이 그 위에 이렇게 누워 있으니까 덮고 있는 게 아니라 누워 있으니까 요지, 요. 네,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같은 얘기인데요, 비슷한 얘기인데, 이게 이마 축소를 하게 되면, 이마 축소는 이제 가로 방향으로 이렇게 절개를 하잖아요, 이마 축소. 근데 이제 그러면은 요렇게 위쪽으로 올라가는, 눈썹에서부터 위쪽으로 올라가는 감각신경, 방금. 이걸 다 치는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어요. 실제로 요게 이제 과거 수술, 근데 이제 제 책에서 이렇게 했어요. 이게 뭐냐면, 절개선을 이쪽 귀에서 반대쪽 귀까지, 이걸 뭐라고 하냐면 관상절개라고 해요. 관상이 뭐냐 하면 영어로는 코로나가 뭐예요? 왕관 모양이라는 뜻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관 모양으로 이렇게, 근데 관이 아니라 머리띠 모양이죠. 이렇게 해서 절개를 해서 이걸 젖혀서 이쪽에 들어가면은 아까 계속 보여드렸던 그 부분이 신경하고 눈썹이 있는 부분을 신경을 피해서 잘 눈썹을 박리했단 말이죠. 예,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내시경이 없이 이런 걸 하기 위해서는 이 두피를 이렇게 젖혀야 됐어요. 이렇게 반대로 젖혀야 됐어요. 책을 펼치듯이 젖혀야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절개가 이 두피의 전층, 그러니까 골막층까지 다 절개를 해서 이렇게 엎어야지. 예, 그래야지만 이 과정이 가능했어요. 근데 이마 축소는 이렇게 내시경을 사용하게 되면서부터, 아까 이제 우리 김학영 원장님이 여기를,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요 부분을 좀 더 위쪽으로 해서 신경을 조금 뼈하고 신경이 닿는 부분을 최소한 줄이자, 그런 뜻이 이제 바로 이 이중 평면이란 뜻이, 이중평면 이마거상의 목표거든요. 근데 어쨌든 그런 식으로 이 부분의 박리가 내시경을 통해서 가능하기 때문에 구태여 이 절개를 다 풀 뎁스, 전층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이마 축소를 하려면은 그만큼의 이마를 절제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요 표층에 신경이나 혈관이 상대적으로 적은 요 표층 부분만 이렇게 잘라내고 나머지 아래쪽 부분은 보존할 수 있다는 거죠. 그 아래쪽 부분을 통해서 신경이 올라가기 때문에. 그래서 똑같이 가로로 절개를 하더라도 관상절개를 하는 거랑은, 관상절개를 할 때는 그 신경이 다 손상이 된단 말이죠. 다 신경이 이렇게 다 손상이 된단 말이죠. 그러면 지금 하는 거와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이 감각이 둔한
상태를 그냥 예전에는 그냥 이건 원래 그런 거예요. 막 그렇게 이제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그 두피를 전체적으로 전층을 자르지 않고 얕은 층, 예, 신경이 지나가지 않는 층만 절제를 하기 때문에 이마 축소가 똑같이 가로절개를 하더라도 감각신경이 둔해지는 과거의 관상절개 이마 거상술과는 다른 술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 사람이 이제 22살에 아만다 사이프리드라는 미국의 굉장히 정말 그 인형같이 예쁜 여배우죠. 이 사람이 22살 때로 추정이 돼요. 예, 그 영화에 나온 건데 지금 보면 미간 주름도 있고요. 예, 이마 주름도 있어요. 예, 이런 걸 우리 동적인 주름, 다이나믹 윙클이라고 해요. 이마 거상의 목표가 이 동적인 주름, 다이나믹 주름을 없애는 게 아니에요. 이게 이렇게 젊고 예쁜 사람들도 이런 걸 다 가지고 있단 말이지. 이마 거상의 목표는 정적인 주름. 그러니까 이마와 골격이 느슨해짐으로 인해서 이게 중력에 따라서 이렇게 내려오죠. 중년 이후에. 그러면 이마 조직이 이렇게 아래쪽으로 밀려 내려오는데 코 때문에 더 이상 못 내려와. 또 눈 때문에 더 이상 못 내려와. 그래서 그 위쪽에 차곡차곡 쌓이니까 주름이 어떤 방향? 가로 방향으로 생기는 거예요. 가로 방향으로 차곡차곡 생기는 거. 이런 걸 그냥 표정 짓지 않아도 그대로 있다고 그러는 정적인 주름, 스태틱 윙클이라고 해요. 또 중력에 의한 주름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바로 이 부분을 펴주기 위해서 이마 거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바로 이 부분을 펴줘야지 처진 눈이 개선이 되고 미간이 개선이 되기 때문에 바로 이 부분, 이마 거상의 목표는 이마 주름 펴는 게 가장 제일 목표가 아니라 눈과 눈썹 사이 그리고 미간에 있는 가로에 있는 조직의 과잉 현상을 조직의 과잉이라는 게 이제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면 주름이죠. 그 주름을 펴주는 게 가장 중요한 이마 거상 또는 이마 축소의 목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저희 이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이제 이제 질문 받겠습니다. 네, 질문 받겠습니다. 앞트임 비절개 눈매 교정한 지 3일 차인데 다행히 눈은 하나도 안 아픈데 제가 기저에 편두통이 있어서 그런지 수술 끝난 당일에 구토를 엄청 했는데 다행히 그건 3일 차에 좋아졌으나 아직 살짝 어지럽네요. 얼마나 지나야 정상적인 몸 상태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뭐 이렇게 질문 주신 거 보니까 뭐 눈 모양은 어느 정도 만족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제 눈 수술을 하고 나서 이제 두통이라든지 이런 게 발생할 수 있는 게 뭐 눈매 교정이라든지 이런 걸 조금 과하게 뭐 땡겨지고 뭐 이러면 눈이 땡겨지는 느낌과 함께 두통이라든지 뭐 머리 아픔 뭐 이런 불편감들이 있을 수 있는데 뭐 모양에 대한 얘기를 안 하시는 거 봐서는 뭐 그건 아닌 것 같고요. 그냥 수면 마취 후에 발생할 수 있는 그냥 증상이신 것 같아요. 시간 지금 3일 되셨으면은 제 생각에는 앞팀 실밥 뽑으러 갈 때쯤이면은 거의 좋아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럼 앞트임 비절개 눈매 교정하고 나서 편두통이 있고 구토를 엄청 했다. 그거는 그 수술했다고 그랬을 가능성은 거의 없고요. 그 수술과 동반한 수면 마취에 의해서 그럴 가능성이 있고요. 수면 마취가 구토를 좀 유발할 수 있고요. 또 아파하면 진통제를 쓰는데 진통제가 또 구토를 유발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근데 뭐 지금 3일 차면 더 이상 그런 일은 안 생기실 거예요. 네. 선생님 요즘 머리가 빠져서요. M자인 듯 아닌 듯 싶고 원래 이마가 좀 넓은 편인데 아버지가 탈모가 있으십니다. 여자 형제 남자 형제가 있는데 모두 다 좀 걱정입니다. 이럴 때 이마에 머리 심는 게 좋은지요. 그리고 저 눈가 눈 사이에 이마 끌어올려서 하는 주름도 이미 30대 후반인데도 있습니다. 괜찮을까요? 라고 질문 주셨는데요. 뭐 이런 분들이 딱 이마 축소 거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이마에 주름도 있으시고
뭐 눈가에 주름이 있는 걸 봐서는 이제 눈썹 처짐도 조금 있으신 것 같고, 그런데 이제 뭐 이마가 좀 넓다. 그런 게 걱정이 된다. 이마를 좀 줄이고 싶다. 그러면은 이마 거상과 함께 이마를 축소해서 하는 이마 축소 거상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축소 거상과 함께 또 머리를 심는 방법도 있으니까 그런 거 상담하셔서 결정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넘어갈까요? 네. 네. 89년생 정진우 씨께서 성형외과를 갔더니 안검 하수가 있다고 합니다. 눈매 교정을 추천해 주시고 쌍꺼풀 라인을 잡아주시는데 제 쌍꺼풀 모습이 스스로 볼 때 너무 못나 보여서 상담받고 그냥 나왔습니다. 눈매 교정은 반드시 쌍꺼풀 라인이 동반되나요? 쌍꺼풀 라인을 잡아주셨는데 마음에 안 들었으면 수술을 안 하는 게 맞는 거죠? 라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뭐 정진우 씨 면은 제 생각에 남자분이신 것 같은데요. 지금 만약에 무쌍이라고 이제 가정을 했을 때, 만약에, 그냥 눈매 교정만 한다고 하면은 아마 이 처진 피부가 해결이 안 되면서 오히려 속눈썹이랑 처진 피부가 부딪히거나 아니면은 눈이 더 커지지 않는 이런 문제점들을 보통 발생을 시키기 때문에 보통 쌍꺼풀 수술을 같이 하는 게 맞긴 맞습니다. 근데 남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보통 쌍꺼풀 라인이 보이는 걸 원하지 않아서 대부분 속쌍 정도로 작게 쌍꺼풀 수술을 진행을 하거든요. 그래서 네, 그렇게 수술을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왜 쌍꺼풀 모습이 스스로 못나 보였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너무 크게 잡아주셨나? 아니, 네. 마음에 안 들 수 있죠. 네. 잡는 거에 따라서 당연히 마음에 안 들 수 있고, 네. 예. 이런 경우에는 네. 제일 작게 진짜 최소한의 쌍꺼풀로 눈매 교정을 같이 진행하시면은 대부분 남자분들 수술 전에는 걱정 많이 하시는데 속쌍으로 이렇게 생기면은 이제 되게 대부분 만족을 하시거든요. 아마 조금 어색해서 그렇지 않았나, 아니면 조금 큰 쌍꺼풀을 잡아주시지 않았나, 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니, 원래 그 디자인할 때 쌍꺼풀 성형외과 상담할 때 그 잘 잡히는, 특히 남자분들이 잘 안 잡혀요. 왜냐하면 익숙하지가 않아요. 여자분들은 자기가 많이 해본다고 쌍꺼풀 자기가 많이 해보는데 남자분들은 그런 거 한 적이 거의 없으니까 이렇게 잡는 거 이렇게 포셉 가지고 이렇게 잡으면은 막 되게 불편해하고 잘 못 잡아서 그러신 경우도 있어요. 근데 뭐 어쨌든 쌍꺼풀 라인은 여러 가지가 있는 거고, 되게 눈매 교정은 요새 무쌍 눈매 교정이라는 말이 있지만 사실은 무쌍 눈매 교정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쌍꺼풀을 안 건드리고 무쌍인데 그냥 눈매 교정만 한다. 이거는 그런 방법은 사실 없다고 생각하시는 게 맞고요. 속쌍꺼풀이라도 잡아야지 돼요. 그래야지만 눈매 교정에서 눈을 더 크게 뜰 스페이스가 생기는 거예요. 예, 그게 이제 얘기가 많이 조금 지금 충분히 설명이 안 되는데 나중에 다른 영상을 통해서 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네. 네. 아무래도 이마에 하는 수술이다 보니까 흉터가 걱정됩니다. 흉터는 어느 정도이고 나중에 티가 안 날까요? 라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마 축소 수술이요. 생각보다 흉터가 거의 안 보입니다. 거의 안 보이고. 그래서 좀 적극적인 어떤 좀 유튜버나 인플루언서 분들이 굉장히 많이 하는 수술이고요. 젊은 분들, 사실, 모발 이식을 해서 이마를 줄일 수 있는 게 아무래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드라마틱한 이마의 축소를 원하면은 흉터 걱정 안 하고 수술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흉터 자체도 결국은 우리 헤어라인 쪽에 한다고 하지만 결국은 모발이 나는 거 살짝 뒷부분에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흉터가 결국은 모발에 가려지기 때문에 생각보다 흉터는 심하지 않다. 그리고 혹시 흉터가 조금 신경 쓰이게 남았다고 하면은 아까
원장님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추가적으로 모발 이식을 하면은 이마도 조금 더 줄일 수 있고 흉터도 가릴 수 있으니까 좀 같이 병행해서도 수술하기 때문에 흉터 때문에 수술을 망설일 필요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뭐, 그러니까, 네. 네. 눈이 1213님, 저희 어머니가 60대이신데 잔주름, 나이 들어 보이는 느낌, 푹 꺼짐 때문에 걱정이 많으셔서 근처 피부과에서 시술 받으러 갔는데 나이 드는 건 해드릴 수가 없죠 이러셔서 상처를 받고 오셨대요. 혹시 나이 든 분들 주름, 푹 꺼짐, 표현이 좋네요. 푹 꺼짐, 눈밑이 검어지고 꺼지고 주름 시술 칙칙한 피부에 시술 받는 거 추천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요즘 피부과에서 다 그거 하는데 피부과 그거 하지 말라고 그러셨다고요? 네. 네. 아니 그러니까 당연히 60대시면 60대에 맞는 주름을 가지실 것이고 60대에 맞는 눈처짐을 가지실 거예요. 근데 거기에 맞는 피부과 시술을 받으실 것들 뭐 많죠. 예. 근데 저는 사실 거기서 피부과에서는 저희는 피부과는 아니잖아요. 근데 조금 도움이 될 수 있는 거는요. 가장 이제 기본적으로 60대시면은 기본적으로 눈처짐은 오실 거고 그 눈처짐은 모양의 문제뿐만 아니라 기능적인 문제 반드시 동반하실 거거든요. 그래서 눈처짐에 관한 부분 제일 좋은 방법은 아까 말씀드린 이마 거상 또는 이마 축소 방법이 제일 좋은 방법인데요. 사실 그 방법을 하실 필요는 없고요. 만약에 좀 간단하게 원하시고 그러시면은 눈썹화 거상 같은 방법을 사용하시는 것도 방법이고요. 눈 밑에 푹 꺼진다는 거는 결국은 뭐냐면은 그 꺼진 부분에 있던 조직이 그 아래쪽으로 이동하면서 그 자리는 비는 현상이거든요.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에는 푹 꺼짐을 뭘 집어넣어서 해결을 한다기보다는 그것보다 바로 아래쪽에 꺼진 부분 바로 아래쪽에는 그 꺼진 부분에 있던 조직이 중력에 의해서 내려온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위쪽으로 끌어올리는 리프팅이나 거상이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저희는 이제 성형외과 의사니까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네. 뭐 제 생각에는 피부과 선생님이 되게 상처는 받으셨지만 좋으신 분인 것 같아요. 사실 이제 성형외과 상담을 이제 60대 분들이 오시면은 많이 하시는 얘기가 이제 사실 60대 되면 이제 피부에 여분이 이제 엄청 많이 남는 상태입니다. 꼭 눈뿐만이 아니라 이제 그런 거에서 피부과 시술에 돈을 엄청 많이 쓰고 했는데 효과가 없다, 전혀 차도가 없다 이런 말씀 많이 하시거든요. 사실 이제 피부과 시술이라는 것 자체가 이제 남는 나의 피부와 조직의 질을 이제 높여주는 거라고 할 수 있는데 사실 이렇게 어느 정도 여분이 많아지면 사실은 그건 조금 없애고 리프팅하고 뭐 이런 게 이제 성형외과 수술의 역할이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성형외과 오시면은 뭐 솔루션을 좀 찾아드릴 수 있습니다. 뭐 안면 거상이라든지 뭐 이마 거상이라든지 다 요거는 이제 좀 약간 저희의 영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거 갈까요? 네. 네. 그다음에 하루 인생님께서 30대 중반의 남성이고 이마 근육을 많이 써서 그런지 이마 주름이 선명해서 주기적으로 이마 보톡스를 맞고 있는데 이마 주름을 개선하려면 이마 거상이 괜찮을까요? 라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제 이분은 일단 실제로 봐야 됩니다. 일단 눈을 봐야 되고 우리 이마의 주름은 항상 눈과 같이 고려를 해서 생각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만약에 30대 중반의 남성인데 쌍꺼풀이 없으셔서 눈썹을 쓰지 않으면은 이제 눈이 불편한 상황이라고 한다면은 그때는 이제 쌍꺼풀을 만들어주는 수술을 하든지 아니면 쌍꺼풀이 싫으시면 이마 거상을 해서 눈썹을 당겨주든지 이런 방법을 좀 찾으셔야 되는 거고요. 만약에 쌍꺼풀이 있고 그냥 내 버릇 때문에 이마 주름이 생기는 거다. 그러면은 주기적으로 보톡스 맞는 게 더 좋은 방법일 수도 있습니다. 네.
30대 중반 남성이 이마에 주름이 선명했다. 대표적인 분이 있어요. 우리 노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쌍꺼풀이 없으신 거예요. 그거는 거의 99% 쌍꺼풀이 없어서 그런 현상이 생기는 거예요. 예. 왜냐하면 쌍꺼풀이라는 건 우리 눈을 뜨면 말이죠. 이렇게 그 차고문을 닫고 있다가 눈을 뜨게 되면은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이 눈을 뜨게 되면은 그 위에 있는 조직이 어딘가는 접혀야 되죠. 그러면 그 쌍꺼풀이 있는 데가 피부가 접히면서 눈을 감았을 때는 눈을 덮어주던 피부를 일시적으로 보관하고 있는 거예요. 눈을 떴을 때는. 우리 이 컨버터블 차를 뚜껑을 열었을 때는 주름이 생기잖아요. 눈을 뜨면은 어딘가는 주름이 생겨야 된다고요. 그러면 무쌍이면 주름이 어디 생기는 거예요? 대신에 이마에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쌍꺼풀에 주름이 안 생기기 때문에 눈꺼풀에 주름이 안 생기기 때문에 이마 쪽에 생기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30대 중반에 이마 주름이 그렇게 뚜렷할 이유는 쌍꺼풀이 없는 경우가 만약에 심한 안검하수가 아니시라면 쌍꺼풀이 없는 경우밖에는 없어요. 예. 그 경우엔 사실은 제일 좋은 방법은 자연스러운 속쌍꺼풀을 만드시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고요. 아마 이 상태에서 아마 보톡스를 맞으시면은요, 보톡스가 효과 있는 기간 중에는 눈 뜨는 거 굉장히 불편하실 거예요. 예, 그래서 그러니까 물론 쌍꺼풀이 난 죽어도 싫어 그러면 이마 거상이 제일 좋은 방법이고요. 근데 쌍꺼풀 라인을 자연스럽게 만드는 게 사실은 일반적으로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네. 네. 그다음에 유리님께서 이마 축소하면 흉터가 이마에 그대로 남아있어 잘 보이지 않나요?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아까 거의 비슷한 질문이 있었던 것 같고요. 이마 축소 수술을 하면서 흉터에 대한 어떤 컴플레인이라든지 어떤 불편함을 호소하시는 환자분은 거의 없었던 것 같습니다. 거의 네 그런 경우 잘 없습니다. 소원하던 이마가 이렇게 줄어들었으니까 네. 되게 해피하죠. 물론 근데 흉터가 아예 없을 수는 없어요. 그 부분은 감안을 하시고 근데 이제 만약에 흉터가 정말 문제다라고 생각하시면 그때 가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한 300모 정도 모수의 비절개 모발 이식을 하시면 뭐 그렇게 어렵지 않게 가려줄 수가 있습니다. 네. 네. 저 주름들을 보니까 저는 고민인데 표정 주름이라고 하나요? 인상을 쓰면 주름이 생기고 약간 치켜뜰 때 주름이 생기는데 그럴 때도 거상을 하면 효과가 좋은가요?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59년생이실까요? 아니면 59? 네. 나이에 따라서 좀 다를 것 같은데요. 이제 중년이 넘어 아까 원장님께서 보여주신 건 20대 이제 젊은 여성분 아만다 사이프리드, 그 사람의 경우이고 이제 조금 이제 나이가 중년이 넘어가면은 뭐 표정 주름도 표정 주름이지만 기본적으로 조금 파여 있는 이마 주름이라든지 미간 주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거는 이마 거상을 하면은 우리가 필려고 하는 주름들이고요. 거상하면 효과 좋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그러니까 거상을 하면 저 주름의 사실 강도가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다 없어진다고 기대하시면 안 돼요. 저런 표정이 있어야지. 네, 근데 그 정도가 생기는 정도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동적인 주름, 다이나믹 윙클하고 정적인 그냥 기존에 있는 정적인 주름하고가 합쳐져서 그러니까 중년 이후에는 훨씬 더 주름이 굵은데 거기서 그러니까 정적인 부분을 많이 줄여주니까 당연히 주름 자체가 안 생기는 건 아니지만 훨씬 줄어들게 되는 거고 그걸 기대해서 그게 이제 자연스러운 거죠. 만약에 정말 나는 주름이 하나도 없고 싶어. 그러면 이마 거상보다 보톡스가 더 효과적입니다. 대신에 눈 뜨는 게 많이 불편하죠. 네. 45세라고 하십니다. 네. 네, 제가 봤을 때는 이마 거상 딱 괜찮으신 나이인 것 같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마 축소는 몇 미리까지 가능한가요?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일단은 뭐 한 2cm 정도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그거는 이제 두피를 당겨 보고 결정을 하는데요. 보통 한 2cm 정도
네. 2cm, 20mm 정도는 20mm 정도. 무리하지 않고 네. 개선이 가능합니다. 그 정도는 무리하지 않습니다. 네. 또 너무 무리를 하면은 얘기하신 것처럼 이제 장력이 많이 걸리면서 흉이 넓어지거나 이런 문제들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보통 뭐 그 정도 선에서 조정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마 축소는 두통도 심하고 흉터도 걱정이라 모발 이식이 더 나을 것 같은데 대신 축소는 주름까지 같이 개선이 되는 걸까요? 라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맞습니다. 이마 축소의 장점 중에 하나가 이마를 이제 드라마틱하게 줄일 수 있다는 점 플러스 축소 거상 이제 앞까지 박리를 해서 당기면은 이제 조금 중년이 넘으신 분들에게 있어서는 이마의 주름도 같이 당겨질 수 있다는 게 장점이라고 들 수 있습니다. 네. 옵션, 그러니까 두 가지 다른 선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모발 이식을 하는 것도 방법인데, 모발 이식은, 그러니까 저 정도 하려면 최소한 2,000모, 3,000모 정도를 하셔야 되는 거고, 이마 축소는 이제 그걸 하지 않아도 지만 그거 대신에 이제 뭐 아까 이 흉터라는 문제가 있고, 그래서 그거는 이제 어쨌든 수술 받는 분의, 이 선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만주님께서 이마 축소는 하고 싶은데 흉터 때문에 너무 걱정이 됩니다. 모발 이식까지는 하고 싶지 않아서 흉터 치료만 한다면 어느 정도 흉터가 남을까요? 질문 주셨습니다. 대부분 흉터에 대한 걱정이 제일 많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항상 상담을 할 때 6개월 지난 이마 축소의 흉터 사진을 보여드리는데 사실 아까 보여드렸다시피 그냥 거의 잘 보이지 않습니다. 흉터 수술을 하고 나서 흉터에 대한 어떤 불편감을 호소하시는 분들은 그냥 거의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어느 정도 보이느냐는 약간 너무 주관적인 문제라서 아예 안 보이진 않지만 좀 많이 가려진다. 그렇게 불편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직장인인데 이마 축소 및 회복 기간이 궁금하다고 하십니다. 일단 실밥은 한 일주일에서 10일 사이에 일단 뽑고요. 그 다음부터는 뭐 특별한 치료는 없는데 뭐 붓기까지 조금 말끔하게 빠지려면 한 2주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마 축소를 정말 축소 목적으로만 하느냐? 그러면 이 앞쪽으로는 거의 안 붓거든요. 예, 그러면 한 일주일 정도면 돼요. 정말 축소 목적으로만. 그러니까 그 축소 목적으로 할 때는 이 앞을 당기는 게 아니라 이 뒤쪽에 있는 머리카락이 있는 두피를 당겨서 앞쪽에 닿게 하는 거죠. 예, 그때는 회복 기간이 한 일주일 정도밖에 안 될 거예요. 그러나 이제 거상 목적으로 아까 중년의 처진 눈을 개선하는 목적으로 할 때는 그거보다는 조금 더 회복 기간이 필요한 이유가 요 주변에 눈 주변에 이제 부으면은 눈 주변의 붓기가 결국은 최종적으로 회복 기간을 좌우하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뭐 넉넉 잡고 2주고 그거보다 더 빠른 시간에 회복이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네. 그다음에 이수연님께서 60세 팔자주름 어느 시술이 괜찮을까요? 울세라 등 레이저가 괜찮을지요?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아까 비슷한 질문이 있었는데요. 사실 뭐 성형외과 의사 입장으로서는 60대가 됐을 때 생기는 팔자주름의 드라마틱한 개선은 이제 수술적 치료가 가장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울세라로는 팔자주름이 60대의 팔자주름은 개선이 좀 어려우실 거예요. 울세라는. 물론 울세라는요. 너무너무 좋은 장비예요. 예, 울세라는 기본적으로 그 피부 아래층에 있는 느슨한 조직을 컴팩트하게 밀착시키는 기능이 있어서 너무너무 좋은 장비인데 팔자주름을 개선하기에는 조금 약해요. 예, 그래서 팔자주름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일시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실리프팅도 괜찮아요. 예, 근데 너무 일시적이야. 예, 그리고 근본적으로는 거상하는 방법이 좋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마지막 질문할까요? 네. 몬티 피닉스님께서 절개 아웃라인 쌍꺼풀 수술했는데 몽고주름이 앞쪽에 남아 있습니다. 누어가 어느 정도 보이긴 하는데 몽고주름도 끊어내고 싶은데 앞트임 과할까요? 이건 직접 봐야지 알겠지만 그렇죠. 이게 아웃라인으로 수술했는데 앞에 몽고주름이 좀 세게 있으면 이게 별로 보기가 좋지는 않거든요. 누어가 보통 다 보이는 게 100을 기준으로 했을 때 한 5-60% 보이면은 뭐 일단 적당하게 보이는 거고 그거보다 이미 더 보이는 상황이라면 앞트임 하시면 조금 과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아웃라인 중에서 그 몽고주름이 각도가 사실은 몽고주름의 각도가 문제야. 각도가 쌍꺼풀 라인하고 조금 더 평행이면은 몽고주름이 있어도 상관이 없는데 이게 몽고주름의 각도가 아웃라인 그 쌍꺼풀 라인에 비해서 이렇게 그러니까 좀 직각을 형성한다. 그러면은 요거는 조금 몽고주름을 끊어낸다기보다는 몽고주름의 각도를 바꿔내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경우에는 직접 확인을 해야 됩니다. 네.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더 좋은 내용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